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집에 시집간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좋은 집에서 잘 자라던 양반집 규수가 시집이라고 와보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연함은 살먹은 신랑은 서당에 다니며 겨우 천자문이나 뜨덤뜨덤 외우고 있었고, 시아버지란 사람은 궁벽한 촌의 영락한 양반인데 곧 죽어도 초시라고 사랑해서 양반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오고 가는 선비들 다 끌어모아 밥 주고 술 주며 살림만 축내고 있었다. 조상한테서 문전옥답 토실하게 물려받았지만 매년 한 자리씩 팔아치워 앞으로 4, 5년이면 알거지가 될 판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에 갔다가 점심 때문에 집에 오니 사랑에 시아버님 글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이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무언가 충격적인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다. 부엌에 들어간 며느리는 낫으로 3단 같은 머리를 싹둑 잘라서는 머슴에게 건네며 그걸 팔아 술과 고기를 사오라 일렀다. 그걸 받아 든 머슴은 사색이 되어 사랑방으로 가서는 시아버지에게 보였다. 순간 사랑방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아, 뜨거라 싶었던지 글친구들은 슬슬 떠나고 시아버지는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하고 장기를 두며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벌벌 떨고 있는 머슴에게서 머리카락을 싼 보자기를 빼앗아든 며느리는 저작거리로 나갔다. 돌아오는 며느리의 손에는 삐약삐약 울어대는 병아리 30마리가 들려 있었다. 며느리는 손수 닭집도 짓고 도랑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서 먹이며 병아리 30마리를 정성껏 키웠다. 봄이 됐을 땐 그간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거나 병으로 죽은 몇 마리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병아리들은 토실하게 자라 중딱이 됐다. 가을이 되면 수탉도 팔고 암탉이 낳는 달걀도 팔, 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장보러 왔던 친정아버지가 찾아왔다. 며느리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는 신났다. 이야, 사돈 오셨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술상 좀 차려라.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좁쌀 한 줌을 쥐고 마당에 뿌리며 구구, 하자 닭들은 놀라서 화다닥 울타리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다. 닭을 잡으려고 며느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왔다. 쌀독에서 쌀을 한 줌 쥐고 나와서는 뿌리면서 구구, 하고 외치자 닭들은 장독대로 지붕으로 날아올라 도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시아버지는 구구, 를 계속 외치며 닭들을 뒤쫓느라 구덩이에 빠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저녁나절 닭장에 들어오면 잡겠다고 닭장 안에 쌀을 뿌리며 구구, 하고 외치자 닭들은 모두 마당 옆 감나무로 올라갔다. 녀석들은 가지 위에 앉아서 밤샐 작정 같았다. 결국 사돈, 즉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빈 입으로 입맛만 다시다 떠나갔다. 시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이놈의 닭들을 다 잡아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며느리가 머리 잘라 산 걸 시아버지인들 어쩌겠는가. 이튿날 시아버지가 마실 가구 없을 때 며느리가 겉보리를 마당에 뿌리며 히, 허이, 외치자 닭들이 몰려들어 그녀 발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었다. 현명한 며느리는 닭들이 모이를 다 먹자 훈련시키는 걸 잊지 않았다. 부지깽이로 닭들을 후려치며 구구, 하고 외쳤다. 구구, 소리를 듣자마자 닭들은 주랭랑을 쳤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다. 가긴 가야 하는데 며느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생일 선물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하다가 닭 2마리에 발목을 묶었다. 발목이 묶인 채 노나를 뒤룩거리고 있는 녀석을 쳐다볼 수가 없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새벽 일찍 출발하니 점심 무렵에는 친정에 당도했다.
친정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왔다고 반기면서 마치 딸의 생일인 양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내왔다. 그 중에서 생선찌개가 특히 입맛에 맞았다. 시집 살림이 어려워 생선을 사다 먹지 못하던 며느리는 홀로 계신 시아버님 생각에 찌개를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맛있는 찌개를 먹지 않고 남긴 뒤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시아버님이 생선찌개를 무척 좋아하세요.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 좀 싸주세요. 그 말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찌개와 함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같이 쌌다. 뚝배기를 들고 친정을 나선 며느리는 찌개가 식기 전에 시아버님께 드리려고 일편단심 40리 길을 다름질하였다. 쉬지 않고 달리니 추운 겨울인데도 며느리의 이마에서는 땀이 끊임없이 줄줄 흘렀다. 집에 당도하여 뚝배기를 내려놓으니 그때까지도 찌개가 식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그 집에 놀러왔던 시아버님 친구가 이를 보고 감탄하여 말했다. 이 집 며느리는 하늘이 낸 효부일세. 하늘이 낸 효부이기에 40리기를 달려왔는데도 찌개가 식지 않은 것일세. 소문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낸 효부라고 불렀다. 시간은 흘렀고 병아리들이 커서 수탉도 되고 암탉도 되었다. 그러자 암탉들이 알을 낳기 시작해서 장에 내다 팔았다.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하는 일이라 닭 키우는 일을 생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살림이 피기 시작했다. 매년 팔아치워 줄기만 하던 전답들이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아들보다도 며느리를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떡하나? 시아버님께서 덜컥 병이 들더니 자리를 깔고 몸져 누우셨다. 어느 날 병석에 계신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보고 말했다. 내가 생선을 먹고 싶구나. 전에 내가 친정에서 가져왔던 그런 생선찌개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즉시 집을 떠나 30리가량 걸어서 바닷가로 갔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생선이 한 마리도 없었다. 며느리는 어디에 가면 생선을 살 수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건너편 섬에 가면 고깃배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다시 그 섬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며느리가 섬을 향하여 건너가려고 하는데 빠졌던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며느리는 머뭇거릴 수 없어 섬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붙잡았다. 지금 밀물때라. 그리로 가면 빠져 죽어요. 대체 무슨 일로 죽으려 하는 거요?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병든 아버님께서 드실 생선을 사러 저 섬으로 갑니다. 밀물이 밀려와도 나는 가야 합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섬을 향하여 뛰어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닷물에 휩싸여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졸이며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며느리의 단심이 바다의 용왕을 감동하게 했는지 밀려오던 바닷물이 벽과 같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큰 길이 생겼다. 며느리는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섬으로 건너가서 생선을 사다가는 아버님께 끓여드렸다. 시아버님은 그 생선을 잡수시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몇 년 후 노안으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들은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였다. 며느리는 아기도 돌봐야 했고 신랑이 하던 논밭의 일도 그녀가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심효살이를 같이 할 수 없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무덤에 가서 곡하고 절하였다. 며느리가 다니는 발자국 위에는 풀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연화문은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초시는 첫째, 과거의 첫 시험을 말합니다.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양과 지방에서 10년의 전의 가을에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식년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지 가운데 자, 묘, 오, 유 따위의 간지가 들어있는 해를 말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조선시대는 이 해의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양반다리는 책상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고 앉는 자세입니다.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선생이 편저한 책 소와 고금소총을 참고했습니다. 최운식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효행 이야기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누리집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에 관혼상제에서 3년상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적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진자의 그림 장터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 빅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